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지식TV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후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복지 정책이 난무한다면 국가 경제 성장 기반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계기로 여야의 경쟁적인 복지 정책 공약이 남발되어도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서 휘청거릴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15 총선 직후 전 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여야의 정책 기조가 복지 확대로 바뀌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만을 염두에 둔 복지 확대는 과연 국가의 경제 기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우리 모두의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피그스는 복지 정책의 과잉으로 몸살도 앓았고 홍역도 치렀던 국가들입니다. 정치인들이 표심만을 의식하고 복지 정책에 접근한다면 선진국 대열에서 우리 경제가 뒤처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0일 1차에 이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일각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당사자들은 지원금 선정 기준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재학생을 둔 학부모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발표에 대해서도 중고등학교에 재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불만은 예견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여당이 추가한 13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은 재난지원금도 아닌 명분도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 택시 기사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지원하는 데 반하여 법인 택시 기사들은 지원이 제외되면서 택시 노조가 반발하는 것도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지원금 정액을 요구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피켓 시위에 나서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4.15 총선 직후 전 국민에게 1차 지원금을 지급한 선례를 만든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50%로 했다가 전 국민으로 확대될 때부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난으로 생계가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부채로 소득 상위 계층에게까지 재난지원이라는 명분으로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국가의 먼 앞날은 도외시하고 일시적인 지지만을 이끌어내기 위한 무책임한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복지제도는 소득 중하위 계층 국민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부합되는 정책일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1차 지원금이 압승을 거두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2차 지원금은 선별 지원이라고 하더니 양육비와 통신비 명목으로 다시 또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미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을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젠 현금 포퓰리즘은 막을 방도가 없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미 전 국민이 정부의 현금 지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현금 포퓰리즘은 쉽게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의 정부는 포퓰리즘 복지로 국가 경제가 파탄에 빠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들 국가들이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복지 정책을 축소하였고 이에 전 국민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국가 재정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당사자들의 불만과 갈등은 포퓰리즘 복지의 예견된 결과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은 당사자들의 불만을 최대한 수용하여 신속하고도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내년 2021년 4월에 실시되는 서울 부산시당 보궐선거는 복지 포퓰리즘의 척도를 가늠케 할 중요한 선거라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내년 상반기에 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한다면 유럽의 재정 파탄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기획재정부의 힘겨운 결정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준 것이 선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국으로 분류되어 오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국가 부채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국가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이 정치 논리로 잘못 작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후년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나 또는 다른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한다면 국가의 장래가 암울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토는 좁고 남북은 분단되어 있고 자원은 빈약한 우리의 현실은 예면하고 국회를 이전해야 하느니 수도를 이전해야 하느니 하는 포퓰리즘적 발언이 정치권에서 나올 때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정치권은 국민의 표심만을 의식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을 복지의 천국, 복지의 낙원이라고 부러워하면서 복지의 유럽을 동경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유럽은 극심한 복지병으로 크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지난 2011년 8월 24일에 있었습니다. 당시 주민투표는 25.7%의 투표율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당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늘날 유럽이 경험하고 있는 실수를 우리가 답습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정치권이 내년 보선과 후년의 대선을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 쏟아낸다면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그리스나 아일랜드의 사태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은 물론 전 국민은 눈앞의 이해관계에만 급급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는 애국심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과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EJ 지식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